항구에 묶여있는 배는 안전하지만 그게 그 배의 존재 이유는 아니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파고다 HSK 공정은 강사입니다. 여러분 8월 18일 HSK 틱리 파트 오늘 적중 특강 시작해 볼 텐데요. 여러분 듣기는 방법을 모르면 가장 어려운 파트고요. 방법을 제대로 알면 가장 효자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 어휘 방법만 제대로 터득하시면 노다지로 점수를 딸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틱리 파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제가 여러분에게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대화문 그리고 서술문, 듣기 단어는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은 것인지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대화문 50%를 차지하는 게 바로 일상생활문제편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문제편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함과 동시에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간단하게 오늘 배운 필수 어휘를 이용해서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문 어휘 공부법 두 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는 파생과 스토리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요, 솔직히 여러분이 혼자 공부하시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무슨 단어가 중요한지 알 수 없지만 선생님들은 시험도 여러 번 봤고 그리고 여러분보다는 많은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 단어가 나왔을 때 어떤 단어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는지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스토리요. 자, 왜 스토리가 필요하냐? 그냥 생뚱맞게 이 단어 공부하는 것보다는 스토리를 가지고 쭉 연결시켰을 때 그 단어 그리고 대화문 같은 경우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파악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일상생활 문제에 관련돼서 파생과 스토리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방법입니다. 자, 독학하시는 학생들도 꽤 많이 있는데요. 듣기 단어 어떻게 공부할 거냐? 중국어로 단어를 들으시고 한국어로 뱉어보시는 겁니다. 좀 약간 방식이 생소하실 텐데요. 소리를 잡아야 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눈으로 공부를 합니다. 자, 소리는 소리로 잡아야 됩니다. 그 얘기는 소리를 듣고 내가 그 소리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까지 공부를 어떻게 하셨냐? 눈으로 서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슈디엔. 그럼 여러분은 이거 서점이구나 이렇게 공부를 했지만 방식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 방식 하나만 바꿔도 여러분 듣기 점수는 수직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 시작하기 전에 1대1로 테스트를 봅니다. 어떤 식으로 테스트를 보냐? 저나 우리 조교님들이 읽어주는 거죠. 단어를. 슈디엔, 서점, 슈, 책. 이 쉬운 단어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듣고 한국어를 뱉는 연습을 자꾸 하시면 듣기 단어는 여러분이 시험장에 갔을 때도 잘 들리면서 이런 얘기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자 이제 대화문 필수 어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 문제인데요. 오늘 제가 줄여서 13개 중요한 단어를 가지고 왔고요. 분명히 8월 18일 시험에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이 다 나오지는 않지만 대부분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해서 잘 메모하시면서 단어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1번 들어갑니다. 발음부터 해볼까요? 칸왕. 자, 칸왕이란 단어 찾아뵙다 라는 뜻입니다. 찾아뵙다. 그러면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칸왕 도대체 누구를 찾아뵐 거냐? 자, 따페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칸왕 빙런 환자를 찾아뵙다. 그래서 칸왕과 빙런은 너무 잘 어울리죠. 그럼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문장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문안을 하러 병원에 갔다. 병문안하러 병원에 갔습니다. 어떻게 말한다? 去医院看望病人. 자, 중요한 원리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별표. 시간 순서. 자,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국어 기본 원리는요. 시간 순서로 배열이 되기 때문에 병원에 가야 그 환자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병문안 하기 위해 병원에 갔지만 중국어 어순으로 따지면 가는 게 먼저니까 취를 먼저 쓰셔야 합니다. 시간 순서로 배열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쭈앙시우는 안 나올 데가 없습니다. 자, 쭈앙시우라는 단어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쭈앙시우, 쭈앙시우. 자, 쭈앙시우는 어떤 단어랑 어울리는 따페이를 구성하냐? 쭈앙시우와 방즈. 자, 방즈라는 단어는 집이란 뜻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방즈 이러면 방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그냥 비교하시라고 썼습니다. 방지엔이 방이고요. 방즈는 집입니다. 그래서 집을 장식하고 수리해, 고치니까 인테리어 하다라는 단어고요. 이 단어는 매번 나옵니다. 그럼 만약에 확장을 시켜보겠습니다. 새 집 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 신방즈라고 하겠죠. 신방즈. 그러면 새 집을 인테리어 하다. 그러면 따페이가 쭈앙시우 신방즈 이렇게 단어가 나오겠죠. 자, 세 번째 단어 들어갑니다. 자, 추앙리엔이란 단어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추앙리엔이라는 단어는 커튼이란 단어인데 자, 환이란 단어는 바꾸다. 추앙리엔은 커튼. 먼저 익히실 단어는 추앙리엔입니다. 추앙리엔 커튼. 그러면 환 추앙리엔 커튼을 바꾸다. 추앙리엔 잘 나와서 소개드렸고요. 자, 네 번째 들어갑니다. 훈리. 자, 훈리라는 단어는 홀레. 명사입니다. 명사기 때문에 반드시 동사 짝꿍이 필요한데요. 그 동사는 바로 찬지아가 되겠습니다. 찬지아 홀리. 많은 분들이 장문할 때 뭘 틀리시냐? 취 홀리 이렇게 씁니다. 결혼식 갔다. 절대 그렇게 쓰지 않고요. 찬지아를 꼭 쓰셔야 됩니다. 결혼식에 참가했다. 그래서 취 찬지아 홀리 아주 좋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혼식에 참가할 수도 있지만 결혼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결혼식을 하다라는 단어는 뭘 쓰냐? 네, 거행하다라는 한자를 씁니다. 쥐싱. 결혼식은 거행한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들어갑니다. 웨이시우. 자, 웨이라는 한자의 구성을 보겠습니다. 웨이는요, 유지하다란 뜻입니다. 그러면 대개는 어울리는 목적어는 가전제품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왜냐? 그 가전제품을 내가 계속 쓸 수 있도록 고치는 거기 웨이시우기 때문에 가전제품이랑 제일 많이 붙고요. 자, 웨이시우 띠엔나오, 웨이시우 빙샹, 웨이시우 빙샹 이렇게 따페이가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계속 여러 번 의도적으로 읽어드렸는데요. 이게 바로 듣기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계속 읽으면서 눈으로는 한자를 보면서 오감을 놀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듣기는 고도의 집중력으로 소리, 반드시 소리와 함께 공부하셔야 되고요. 테스트를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소개해드렸듯이 읽으셔야 돼요. 이거를 찬지아 홀리 이 말을 딱 듣고 아, 결혼식에 참가하다. 이 방식으로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듣기가 들리기 시작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에 큰 별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단어고요. 이 단어는 단어 하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스토리가 쭉 파생이 될 거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입으로 따라 읽으시면서 저랑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쭈방, 방지아. 자, 그러면 이 단어를 보면서 추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쭈방이란 단어는 집을 빌리다, 집을 빌려주다, 동사입니다. 렌트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방주라는 단어는 집을 빌렸을 때 돈이 필요하겠죠. 임대료나 월세, 이 개념이 방주입니다. 그러면 방지아, 집 가격, 명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단어들은요. 얼핏 봤을 때 같은 글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설프게 공부했을 때 더 헷갈릴 수 있는 파트가 바로 이 6번 단어 구성들입니다. 그래서 듣기는 순발력 테스트고 정확하게 단어를 A, B, C, D를 탁탁탁탁 듣는 거랑 보이는 거 일치하는 거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설프게 아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하면 이쪽에서는 점수가 아마 털리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파생에서 한번 스토리 가지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방지아부터 설명할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지아는 집 가격입니다. 방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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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가격. 그러면 집 가격이란 단어는 어떤 단어랑 같이 붙냐? 마이, 사다, 마이, 팔다. 이 단어랑 같이 쓰이게 됩니다. 집을 사고 팔 때 필요한 게 집 가격이기 때문에 마이와 마이가 들릴 거고요. 두 번째, 쫑지에, 쫑지에. 누가 필요하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필요합니다. 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방지아란 단어랑 쫑지에, 쫑지에 이 단어랑 같이 붙어서 나옵니다. 그 다음 쫑지에가 부동산 업자인데요. 부동산 업자가 종사하는 분야는 방디찬이라고 합니다. 방디찬, 방디찬, 집과 토지의 산업. 그래서 선택지에 방디찬이 종종 나오기 때문에 이 단어까지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쭈팡과 방주 파생해서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집을 빌릴 때도 누가 필요하다? 부동산 업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쫑지에라는 단어는 여기에서도 같이 붙어서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집을 빌리고 빌려주기 때문에 반드시 이 두 사람의 대화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누구냐? 방동자. 방동은 한자를 보고 추측해 보겠습니다. 어디 사는 사람이죠? 네, 동쪽에 사는 사람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동쪽에 사는 사람은 바로 집주인이겠죠. 그래서 방동이란 단어는 집주인. 방커라는 단어는 손님, 그래서 세입자. 그런데 방동과 방커 사이에 항상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로슈이. 자, 병음 한번 적어드리겠습니다. 로슈이, 누수. 물이 새요, 물이 새요. 그런데 꼭 물은 어디에서 샌다? 네, 하수도에서 물이 셉니다. 그래서 下水道漏水, 下水道漏水, 下水道漏水 여러 번 나온 답이었습니다. 실제로 중국 가도 물 잘 안 셉니다. 하지만 아직 HSK 5급에서는 물이 셉니다. 그래서 방동과 방커 사이에 下水道漏水 여기까지 연결시키시면 임대하다, 집 가격 요 부분은 여러분 메이원티 문제 없으실 것 같습니다. 7번 들어가겠습니다. 토이시우 가겠습니다. 토이시우, 토이시우. 자, 토이는 뒤로 물러나다, 시우는 쉬다. 한자 쓰실 때 조심하세요. 위에 짝대기 없습니다. 토이시우 위에 짝대기 없습니다. 자, 그러면 토이시우는 은퇴하다, 은퇴하다. 그래서 꼭 토이시우란 단어는요. 我爸, 我爸, 우리 아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辞职, 辞职 이 단어는 사직하다, 사직하다. 자기가 그만두는 거기 때문에 젊은 사람 대화에서 많이 나오는 게 辞职입니다. 자, 여기서 辞职에서 하나만 포인트 잡고 가겠습니다. 학생분들이 많이 틀리는 포인트가 바로 이건데요. 자, 辞职工作, 辞职工作, 일을 그만두다, 일을 그만두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얼핏 들으면요. 너무 좋은 짝꿍 단어 같습니다. 하지만 이 즈는 바로 공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쓰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辞职, 辞职了에서 끝내셔야 깔끔한 중국어가 되고요. 장문 쓰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8번 들어갑니다. 토이젠, 토이젠, 토이젠. 추천하다, 추천하다. 자, 추천하다란 단어는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누구에게 무엇을 추천하다, 누구에게 무엇을 추천하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게이라는 전치사도 괜찮지만 샹, 샹이라는 전치사도 아주 좋은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에게. 그런데 이 샹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보자면요. 원래 샹이라는 단어는 장소나 방향이 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누구누구에게라고 할 때는 이 동사가 말과 관계된 동사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누구에게 사과하다, 설명하다, 소개하다. 그래서 샹이라는 단어도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토이지엔과 어울리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면 장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중국에 가셨어요. 우리에게 중국 요리를 추천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중국 요리를 추천해 주십시오.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给我们向我们推荐中国菜推荐中国菜이렇게 하시면 아주 훌륭한 문장이 됩니다. 만약에 착각하셔서요. 推荐我们 우리를 추천해 주세요. 말이 이상하죠. 그래서 게이나 샹을 써서 이 단어를 구상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자, 适合이 단어는 4급부터 단골 단어입니다. 그런데 适合라는 단어는 적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合适 많이 보셨죠? 두 개 차이가 있다 이거죠. 그럼 이제 5급부터는 중급이 들어가는데 중급으로 여겨지는 이 5급에서는 공부를 어떻게 하실 거냐? 여러분이 가장 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제 4급까지는 괜찮은데요. 5급부터는 조금 중급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공부 방식이 좀 더 정확하셔야 됩니다. 품사를 같이 공부하시는 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처럼 단어 보고 한국어 뜻만 적고 이랬다가는 여러분이 정확한 중국어를 사용이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어는 어휘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동의어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자, 이 단어 보겠습니다. 适合는 동사입니다. 合适는 형용사입니다. 이 두 개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오지만 형용사 뒤에는 절대로 목적어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适合라는 단어 어떻게 쓸 거냐? 适合你를 100번만 읽으세요. 适合你를 100번만 읽으세요. 适合你 왜냐? 상황이요. 너한테 잘 어울려라고 했을 때 얜 동사지 뒤에 목적어 그러면 그때는 쓸 수 없어요. 이미 그 상황은 끝납니다. 그래서 适合你가 입에서 나올 수 있게 익히셔야 여러분이 이게 제대로 된 회화가 가능한 거죠. 适合你어울리다. 자, 시엔옌 들어갑니다. 시엔옌. 자, 시엔옌은요. 시엔 안 써도 됩니다. 옌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옌이란 단어, 시엔옌이란 단어는 화려하다, 선명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항상 뭐가 선명하고 튀냐? 领带. 넥타이가 항상 시엔옌 하다고 나옵니다. 넥타이가 시엔옌 하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넥타이를 바꿔라 이런 대화문이 나오거든요. 그럼 아까 바꾸다 있었죠. 커튼을 바꾸다, 换窗帘. 넥타이를 바꾸다, 换领带. 이런 식으로 환이라는 동사가 시엔옌 해서 같이 묶어서 나올 겁니다. 자, 웨이진 가겠습니다. 웨이진. 자, 웨이는 둘러싸다란 뜻이고요. 찐은 수건 건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겨울에 둘러싸는 게 뭐죠? 목도리입니다. 목도리. 그러면 목도리만 하시면 안 됩니다. 파생해서 가겠습니다. 스진, 실크 스카프입니다. 그런데 실크 스카프는 자, 갑자기 제가 수조라는 단어를 가져왔습니다. 왜냐? 실크의 가장 유명한 중국에서 실크의 가장 유명한 고장이 바로 수조고 실크가 나오면 수조가 같이 들려서 나옵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하시는 게 이 스진과 수조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진 계속 가겠습니다. 마오진이란 단어 있죠. 얘는 정말 수건. 그러면 여러분 세수하실 때 수건도 있어야 되지만 肥皂 뭐 비누도 같이 공부하시면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웨이진 하나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비누까지 쭉 연결시켜서 잘 복습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액세서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액세서리는 3개가 있습니다. 项链. 자, 项이라는 단어는 목 항자고요. 리엔이라는 단어는 여기 부스 보이시나요? 자, 이 부스는
쇠금입니다. 그래서 저 리엔이라는 단어는 사슬, 목에 거는 사슬, 그게 바로 목걸이입니다. 자, 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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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걸이, 戒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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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 어른 귀, 指는 손, 손가락. 그래서 이 세 개는 돌아가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목걸이는 项链, 귀걸이는 耳环, 반지는 戒指, 戒指, 발음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단어입니다. 免费, 免费, 免费. 자, 费라는 단어는 비용, 免이라는 한자는 면하다, 면제하다, 비용을 면제해 주니까 무료, 공짜라는 단어가 되겠죠. 그러면 免费가 있으면 收费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收费는 비용을 받다, 비용을 받다. 收费는 비용을 받다, 免费는 비용을 면제해 준다. 자, 그러면 服务라는 단어를 왜 썼냐? 服务라는 단어 뜻이 뭐죠? 네, 서비스입니다. 收费服务, 유료 서비스, 免费服务, 무료 서비스. 자, 그 다음 여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요 쇼라는 단어. 쇼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반드시 이 쇼라는 단어와 같이 비교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show라는 단어가 있고 show라는 단어가 있는데 얘는 뒤에 구체적인 게 옵니다. 그리고 얘는 뒤에 추상적인 단어가 옵니다. 예를 들어서 환영을 받다. 受欢迎, 受欢迎. 비용을 받다. 收费, 收费.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두 개 단어 장문 쓰실 때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두 개 문제만 간단히 풀어보고 오늘 시간 마칠 텐데요. 자,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A, B, C, D 단어가 눈에 많이 들어오실 거고요. 자, 한번 들으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冬天到了，我们该换个厚一点的窗帘了。那么周末去商场看看吧。问：根据对话，下列哪项正确？ 자, 문제 잘 풀어보셨나요? A, B, C, D, A, B, C, D. 자, 뭔가 보이는 단어가 있었죠. 자, 답을 바로 같이 我 맞춰보겠습니다. 们该换个厚一点的窗帘了，个厚一点的窗帘了，个厚一点的窗帘了，个厚一点的窗帘了。 환, 호디알,窗帘. 그래서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절이 어느 계절이죠? 到了，我们冬天到了， 겨울이기 때문에 我们该换个厚一点的。 그래서 정답은 A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쉐라는 단어 쓰기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0번 쓰기에 나온 적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 단어는 제가 설명했던 것 같은데 하수도의 물이 셉니다. 발음은 下水道漏水. 자, D 단어는 환덩, 등을 바꾸다, 등을 바꾸다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오늘 마지막 문제 한 번만 더 풀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你帮我看一下，这套西装配这条领带怎么样？这条太艳了，你戴这条吧，看起来更正式一些。问：女的觉得那条领带怎么样？ 자, A, B, C, D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답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你帮我看一下，这套西装配这条领带，西装配这条领带，西装配这条领带，西装配这条领带 자, 링따이 들리세요? 링따이. 방금 제가 설명했었죠. 링따이는 넥타이. 怎么样？这条太艳了，这条太艳了，这条太艳了。 자, 들리시죠? 这条太艳了. 왜 条란 단어를 썼을까? 넥타이새는 양사기 때문에 양사만 이야기를 한 거고요. 링따이가 너무 옌하다 이렇게 들어갔죠. 你戴这条吧，看起来 자, 칸칠라이가 나오는 건 맞아요. 그런데 更正式一些。 자, 꼬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답은 B가 아니고 A가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요즘에 나오는 추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듣기가 만약에 어렵다면 속담이나 수화나 아니면 여러분에게 성어를 가끔 가다가 줄 때도 있고요. 때로는 중국에서만 살 수 있었을 때 알 수 있는 단어들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도 나왔었고 또 나올 수 있는 속담을 소개해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冰冻三尺,冰冻三尺,非一日之寒,非一日之寒. 자, 冰冻은 얼음이란 단어입니다. 얼음. 자, 산츠라는 거, 척. 왜 그런 얘기하죠?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다. 자, 칠. 산츠는 1m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얼음이 1m가 된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뭐가 아니다? 하루아침에 추위는 아닙니다. 자, 하루하루 쌓이는 그 공부량들 무시하지 마시고요. 오늘 여러분 시험장에 가시다가 이걸 들을 수도 있고 시험 전에 들으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께서 하루하루 소중히 이 단어들을 잘 챙겨가셔서 1m의 얼음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시험 성공하고 돌아오시고요. 자, 모두들 합격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